나타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피곤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칭찬해줘야 되고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린 다 있는데 이분들은 유독 강합니다. 엄청 강하죠.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홍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우리가 드디어 50만. 그러니까 50만 되고 처음이구나. 박수 한번 치죠. 박수. 우리 양떼 여러분들 덕분에 네. 50만이 넘었습니다. 아무튼 약대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시크릿 토킹인데요. 오늘은 모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스라이팅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엄청나게 이제 그 유행어처럼 되면서 요즘에는 방송에서 뭔가 그 스크립트 같은 게 나올 때 그냥 나르시스트가 딸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뭐 분조장, 분노 조절 장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 다음에 이제 가스라이팅, 나르시스트가 많은 국민들이 친숙해지고 계신 증거였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르시스트가 진짜 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확하게 저희 채널을 통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연 읽어주시죠. 저에게만 너무 가혹한 엄마, 나르시스트인 걸까요? 어릴 적부터 전 엄마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도 엄마는 공감 능력도 정서적 지지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따뜻한 케어를 받기보다는 왜 너는 다른 집 애처럼 못하느냐 혹은 지금 나를 욕보이게 하느냐라고 하시며 혼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25살이 된 지금도 엄마는 여전히 너무나 차가운 사람입니다. 최근에 좋은 일자리 소개를 받아서 기쁜 마음에 엄마한테 얘기하며 축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축하를 강요하지 말라며 다른 자식들은 다 직장 있고 부모도 여행도 보내주고 했는데 넌 이제 취직해서 돈 벌면 난 언제 그렇게 갈 수 있니? 이런 말을 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돈을 모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엄마는 매사에 냉정하고 공감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기적이다, 너만 생각한다 라는 말뿐입니다. 딸인 제가 엄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양브로님의 영상을 보니 엄마의 성향이 나르시스트의 증상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정말 나르시스트일까요? 엄마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모녀 간의 갈등에서 어머니가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했던 상처받고 자란 자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사연뿐만 아니라 병적인 모녀 간의 애착 관계가 착취적인 엄마와 의존적인 딸, 보통 이게 이제 가장 좀 흔하게 드러나는 문제 있는 모녀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자기애성 인격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엄마와 이 딸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책이 있는데요. 유노라이프 출판사에서 나온 나르시시스트 관계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나 인격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얘기를 했다면 이 책에는 이제 가족 중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있는 분들의 피해 상황, 그 가족들이 받는 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기술을 많이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자는 브렌다라고 하는 분이시고 해외에 계셔서 저희가 게스트로 모시지 못했고요. 거기서 그 딸이 나르시스트인 엄마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당되시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의 외모에 대해서 가혹하게 평가하는가. 엄마가 딸에 대해서 외모 지적을 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엄마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빛내주는 도구이길 바라는 마음. 일단 외모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를 창피하게 하는 거, 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렇죠. 거,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나와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러니까 엄마가 딸하고 경쟁하는 엄마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은 엄마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3번 어느 날은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또 어느 날은 냉담하게 대하거나 거리를 두는가. 그러니까 자기 기분 따라 이제 애를 대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4번 나를 응원해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성취를 보이면 태도를 바꿔서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녔는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맨날 구박하다가 애가 어디 대학 들어가거나 어디 취직하면 아이고 우리 애가 이러면서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써먹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자녀의 어떤 꿈이나 성장보다는 돈이 얼마나 드는가에 조금 더 많이 집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가 사실 이런 부분이 다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지나쳤다라는 것 같아요. 가족들 중에 나르시스트가 있다. 특히 내 부모가 나르시스트다라고 하면은 자녀가 정말로 이렇게 따뜻한 그 양육 환경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이 나르시스트가 뭐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격 장애라고. 이 장애가 붙을 정도면 그냥 쉽게 그냥 일상생활이 안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업적 기능도 유지가 안 되고 사회적 기능도 유지가 안 되고 대인관계에도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장애보다는 그냥 인격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 장애 진단 기준을 읊어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서 손병호 게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이제 우리가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내 성취나 능력에 대해서 과장돼서 표현을 하고요. 특권의식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상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본인의 문제는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또는 기관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 혹은 그런 기관만이 자신의 일에 관련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간관계가 보통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한테 몰두해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 자신에 대한 과도한 숭배를 요구하고요. 5번째가 본인 스스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호의적인 대우받기를 바라고 자신의 기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순응하기를 불합리하게 기대한다는 거. 6번째가 이분들 대인관계 굉장히 착취적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그냥 이용해 먹고 그거에 대해 죄책감 전혀 못 느끼고요. 7번째가 그 감정이입의 결여.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아요. 공감을 전혀 못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9번째는 오만방자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딱 들어보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해나가거나 이제 뭐 일을 해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시오패스가 대체 뭐냐 이제 물어보실 때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착취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남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애성 인격과 이제 반사회성 인격, 어떤 죄책감이나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혼재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타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피곤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칭찬해줘야 되고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다 있는데 이분들은 유독 강합니다. 엄청 강하죠. 강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항상 관심의 또 센터에 있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연극성 인격하고 같이 또 혼재해 있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격 장애를 A군, B군, C군으로 나눌 때 연극성이건 자기애성이건 반사회성이건 다 B군에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B군 중에 어느 하나만 있는 경우보다는 2가지 혹은 3가지 정도의 성향을 같이 보이는 경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자기애성, 인격 성향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면 얘가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나를 깎아내리려 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요. 가족 중에 이런 자기애성, 인격 성향이 있다. 특히나 그런 가족이 나의 양육자다. 굉장히 자녀로서는 힘들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저는 저를 되게 사랑하는데 이게 자기애성 인격 장애냐 아니면 자존감이 높은 거냐 뭐 이렇게 그치,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자기애성이라는 거는 자존감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이제 비교하고 내가 우월해지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언뜻 보면은 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애가 되게 강해 보이죠. 근데 그 자기애라는 것이 정말로 내 스스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자존감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뭔가 증명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기애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타인의 어떤 나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사실 큰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거에 더 집착하죠. 인정과 평가에 집착하고 비난에 예민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못 견디고 나는 자기애가 강한데 자존감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애가 높은 것과 자존감이 높은 건 아예 다른 문제다. 그리고 자기애가 강하다고 해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 그 애쓰는 거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타인의 평가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타인의 비난으로부터 계속해서 화가 나고 이제 이러면은 그거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거든요. 이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빨리 벗어나세요. 몇 달만 참고 돈을 빨리 모아서 일단 집 밖으로 벗어나서 독립부터 하시는 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도망가셔야 되고 나오셔서 세상에 부딪혀가면서 내 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객관적인 시선을 만들려면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 잘하고 있고 뭐 일 잘하고 계시더라도 저는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세상을 봤던 것처럼 자식이 똑같이 보고 자라도 문제고요. 중간에 아이가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이 자기애성 인격인 분들은 또 엄청난 상처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 결혼까지는 모르겠는데 또 아이를 낳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많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 수업이라는 책 내용을 다루면서 모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 혹은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너무 당연한 또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개인의 인생, 개인의 삶이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나만을 강조하는 것도 뭐 꼭 이롭다라고 할 수만은 없겠지만 부모라는 존재 들과 나 스스로를 조금 분리해서 내가 나만의 세상을 좀 만들어가는 쪽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이번에도 책 증정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신 10분, 10명에게 브렌다 스티븐스 의 나르시시스트 관계 수업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K장녀들 보시면 당연히 좋으실 것 같고 K장녀 아니시더라도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답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